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는 그 무형문화재 이해가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승무가 들어가기 전에 승무, 살풀이 뭐 지금 지정됐던 어떤 종목들에 대한 그 분류화가 왜 그렇게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오늘날의 그 남아있는 무형문화재의 어떤 그 연결돼 있는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글과 그림을 통해서 그 무형문화재 속에서의 그 전통 춤의 연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오늘 시작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실 그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왜 이제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학 원서를 쓰듯이 무형문화재를 위해서는 지정보고서라는 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보고서에 대한 승무의 내용과 승무의 사적 조망과 함께 지금 승무의 그 보유자가 두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유파가.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임혜방 쌤류, 하나는 이제 한여수 류인데 그 두 파의 어떤 춤 사이의 어떤 감상과 그리고 임혜방 선생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춤을 추셨던 어떤 모습과 오늘날에 거의 춤을 지금 못 추시죠. 그래서 2013년도 때 거의 춤 추신 이후로는 거의 춤을 지금 못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의 어떤 과정들을 그 옛날의 어떤 기록과 오늘날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로 다음 차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진행되는 승무, 살풀이, 그다음에 뭐 철무 같은 그 단독 춤의 어떤 그 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 다음 부분 들어가는 복합의 어떤 영역들, 가면 무용, 탈춤, 뭐 강강수월래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전통춤으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의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통춤 연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오늘날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춤 종목에 대한 이해가 빨라집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 전통이라는 것은 3세대 이상 그러면 지금 시기로 따진다면은 거의 전통체의 어떤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후기를 기점으로 내려온 게 거의 무형문화재에 지정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록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 또는 그 이전의 유사 또는 뭐 고조선 그 이후의 그 부분에서도 발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무용의 어떤 요소들은 궁중 외에는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보냐면은 사실은 조선 후기예요. 18, 19세기. 특히 민속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가도록 하겠어요. 자, 간단하게 목차는 이제 소론과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전통 그 후기의 그 종류 및 전승 경로, 그 다음에 변용의 경로, 이제 교섭의 양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약간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PPT를 이제 그 우리가 그때 춤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를 고조선부터 해서 오늘 그 전통의 어떤 조선 후기까지를 얘기를 하다가 조선 후기를 하나를 뺐어요. 조선 후기를.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종목 무용 문화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를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양적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한 어떤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보통 이제 조선 후기라고 했을 때는 시대적인 어떤 부분만을 인지를 했지 과연 그 18, 19세기에 어떤 문화적 역동적인 어떤 예술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민중의 그 자각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궁중에서 봤을 때는 순조의 그 효명세자, 그러니까 순조의 세자가 엄청난 궁중의 어떤 그 양상들을 갖다가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18, 19세기는 실화사상과 조선풍의 그러니까 민족성에 대한 어떤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탈춤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탈놀이라든지 그리고 남자들이 막 농업이 다 끝난 뒤 농사가 끝난 뒤 춤추는 어떤 놀이들 그다음에 한 더위를 잊기 위해서 백중의 놀이들이 다 이 시기에 사실은 전해졌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향유했던 사람들은 사실 양반과 기득권층이에요. 상층 문화에서.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서 유행이 먼저 넘어오잖아요. 강남에서 예술적인 어떤 그 환경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을 만날 때도 사실 우리가 왜 강남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트렌드적인 게 분명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술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를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그마한 예인데 실질적으로 기존 문화, 상층 문화, 기득권의 어떤 문화들에 의해서 사실은 하강한 어떤 문화 하강론이라는 어떤 취지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내려왔느냐 올라왔느냐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 민중에서 그런 어떤 궁중가 또는 어떤 교방의 예술을 접하면서 그 민족성에 대한 어떤 민중의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기가 사실은 18, 19세기입니다. 그래서 18, 19세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무용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정확한 또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문화의 전성기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통 예술관의 어떤 수용과 변형을 통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틀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춤 역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그 궁중에서 춤을 이렇게 강기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기들이 학무를 춰요. 학무를 궁중에서. 근데 학춤은 오늘날 시도무용문화재와 주요무용문화재에 각각에 다 있어요. 자, 궁중의 학무가 뭐라고 명칭되어 있나요? 궁중의 학무, 학연화 대합 설무로 돼 있어. 그치? 근데 지방에도 학춤이 존재합니다. 울산 학춤.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춤을 추는데 이거는 뭐냐면 궁중의 학무가 민간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용문화재는 양적 편찬을 하는 거예요. 한 종목에 의해서 두 가지의 어떤 양상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 양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게 조선 후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연구들을 어떻게 정제와 연희, 그러니까 궁중과 연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춤과 민중의 춤 또는 중앙과 지방 또는 경기, 서울권에 있는 간기, 기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향기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항진이 같은 경우가 그 좋은 향기인 거지. 그러니까 항진이가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남는 건 항진이 그때 역을 했던 사람이 배우잖아요. 정말 춤을 잘 춰요. 근데 그거를 가리킨 사람이 누구냐면 독이라고 합니다. 독이. 그거를 행수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통에 있던 음악과 무용과 그런 어떤 악을 가르쳐주는 전체 리더의 어떤 수장의 어떤 부분을 행수 또는 독이라고 하는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궁중의 기록을 보시면 그 의계에 경주의 독이 누구, 뭐 옥향 일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윤지, 향기 일명, 그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8, 19세기에 지방에 있던 우수한 항진이 같은 향기들이 서울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도기와 함께. 그러면 내가 중앙으로 가면서 중앙에서 궁중에서 추는 학무를 제가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춤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것이 이분법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삼각구조, 교방과 궁중과 민속의 삼각 트리플로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그 무용문화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개자예요. 의뢰할 때 개자 기록 개자를 써서 의뢰의 기록을 의계라고 합니다. 근데
의계에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누가 춤을 추었고 어떤 춤을 추었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국가에서 오래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래, 그 다음에 굴래, 의례라고 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국연, 이게 나라 국자잖아요. 그쵸? 나라국, 그 다음에 연이연 또는 그 풀어준다, 열린다, 연자. 그래서 우리가 왜 연희장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결혼식장 가면은 연희장, 이 자가 이 연자예요. 베풀연. 네, 그래서 국가에서 베푸는 국연을 의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의계는 무형문화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냐면 이러한 기록들 자체가 무형문화재라는 거예요. 또는 유형문화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유산의 어떤 기록의 어떤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읍이라고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군, 현, 읍, 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읍의 그 읍지라고 해서 도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성동구, 행당동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읍의 기록을 여기다가 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읍지가 하나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선천의 읍지, 그리고 경상도의 읍지, 밀양 읍지, 각 지역의 읍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 문화예요. 자, 그다음에 연행록이라는, 전 요즘에 그 진비록을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이제 임진왜란의 어떤 딴 얘기 잠깐 나오는데 교방하니까 나오는데, 실제로 교방을 민중의 그 교방의 어떤 설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고려 말 정도의 교방이 사실은 국가계,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국가에 있었습니다. 국가에 있다가 내려오다가 임진왜란과 엄청난 내란으로 인해서 재정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사실 장학원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장학원은 국가를 갖다가 국가 안에 있는 이 국연을 담당하게 되고, 교방의 어떤 문화는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지방에. 그러면 평양에도 설치되어 있고, 제가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평양에도 교방이 있고, 우리 그 교방이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야? 진주교방. 그래서 진주교방국거리가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주에도 교방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교방이 설치가 되는데, 이 교방에 대한 어떤 이 얘기가 읍지에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읍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선천교방에는 무슨 종목이 춤이 연이되었다. 근데 연행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한중일로 봤을 때는 한중일로 봤을 때는 어떤 허브 역할이 어떤 지리적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을 사실은 좀 대륙이다 보니까 사신들이 그 중국으로 외교를 갑니다. 외교를 가가지고 중국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거를 일일이 기록한 어떤 문서를 연행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뭐냐면 일본으로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그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래와 진주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통신사.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자, 너무 중요해요. 교방가요. 근데 그 교방가요에 제가 실질적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교방가요는 19세기 그 1873년도에 발행이 됐으니까 19세기 진주 지역의 교방에서 그 춤을 추었던 거, 그리고 노래를 했던 거,
그 다음에 가모학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도상과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승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승무는 뭐예요? 홀춤의 단독 춤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승무와 얘가 말하는 승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탈로리에 승무 가장이 적혀져 있는 게 승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교방춤의 역사는 이런 기록들, 그리고 민속춤 같은 경우는 그 세식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식기? 세식기. 그 시절마다의 기록, 민중의 기록을 동경잡기, 경동잡지, 열양세식기, 동국세식기라는 어떤 세식기가 언제입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이 다 언제? 조선 후기에 나왔어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기록 문화가 엄청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민중의 어떤 예술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은 사실은 궁중의 문화만 기록되어 있는 정제무도홀기라든지 고려사 악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나와 있다가 18, 19세기가 되면서 서민 문화가 엄청 발전해요. 민중의 어떤 예술이 민중,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강신주의 감성 그 수업이라는 어떤 책을 잠깐 중간에 읽다가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욕구가 있다. 그 표현의 욕구를 하지 못하는 게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술가예요, 예술가. 근데 예술가라든지 우리 같이 연구자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뭐냐면 이 글로 모든 걸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의 어떤 부분들이 좌절이 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드냐면 자기가 이렇게 경시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거기서 불안과 초조와 어떤 불행의 어떤 느낌의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 습득의 과정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사실은 바람이에요. 그러려면은 얼만큼 한 10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무용실기와 이론으로서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라면 이제부터는 4학년까지 마무리가 됐다. 실기로 갈지 이론으로 갈지 안무가로 갈지 어쨌든 그 영역의 모든 부분들은 본인이 이루었던 10년의 어떤 그 이상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사실은 행복인 거예요. 지금 그걸 고민하는 타대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기와 이론 중에 이제는 본격적인 어떤 자기의 표현의 어떤 경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도 본인들의 어떤 그 세시마다 뭐 추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른들이 얘기하는 세시 그 기가 있잖아요. 뭐 정월 대보름, 그렇죠? 설날, 추석 이런 날에 모든 기록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꾸 조선 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민중의 삶,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무용을 하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춤의 어떤 교습 기간이 기록이 나와 있는 이 시점에 대한 어떤 연구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분류화를 했어요. 근데 분류화를 했는데 조선 후기 때 이게 엉켜버린다라는 게 문제야. 궁중에 있던 게 민중으로 가고 민중에 있던 게 교방으로 가고 막 엉킵니다. 그 병로의 어떤 경로에는 대전별관과 호장과 중인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다음에 지금 바로 뒤에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단적 양상을 제시를 한다면 궁중과 교방에서는
궁중의 항무 정제 무도 홀기에 나와 있는 항무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한다? 오늘날에는 학연화 대합 설무라고 얘기를 해요. 학연화 대합 설무는 뭡니까, 여러분? 주요 무용 문화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 서울로 올라갔던 항진이라든지 그런 향기에 의해서 춤을 배워요. 도기들이. 그럼 춤을 배워서 오면은 그 춤을 소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대나 발레, 그러니까 나는 한국 무용인데 현대나 발레의 모티브를 얻는다고. 예를 들면 동작이 굉장히 그렇지 막 믹스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통 재창작이라고 할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지, 이게 한국 무용인지 현대 무용인지, 뭐 이게 발레인지 현대인지 전혀 이게 구별이 못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장르의 그 불명확함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진주의 교방에서 이제 춤을 막 이렇게 췄던 향진이가 올라가요. 근데 그때 국가에서 부르는 왜냐면 이제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방은 고려의 의미지만 장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제가 계속 생겨요. 여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자꾸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선상기 제도로 가자. 행사가 있을 때만 부르자. 바짝 부르자. 그래서 행사가 딱 있을 때 엄청난 어떤 예를 들면 해로연이라든지 피로연이라든지 예를 들면 잔치가 있을 때 지방에 엄청난 이제 향기들이 다 올라가요. 상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향기? 최고의 향기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 행수기생, 그 도기가 그 애들 중에 뽑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항진이 드라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사를 알고 드라마를 보면은 더 재미있는 거야. 왜 쟤네들이 저렇게 피 터지게 향기들끼리 저렇게 어딜 가는 거야? 나는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전이었죠. 그리고 그 향진이라는 그게 아마 오래됐어요, 드라마가. 그래서 아니 왜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싸워? 이 칼이 중요한지 왜 저렇게 싸우는지. 그다음에 어디로 선발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제 춤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니 걔네들은 국가에서의 어떤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러브콜을 받은 여자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선발하기 위한 감독이 사실은 이제 독이었던 거죠. 독이 행수기생. 거기 가장 그 수장이죠. 캡틴. 오늘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나? 국립무용단이 있다고 하면 시립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 지방에 있는 거기에 있는 단장 정도가 선발하면 너 올라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교방 춤에 이렇게 이제 궁중에서 교방으로 가는 예도 있고요. 또 오히려 교방의 항장무가 궁중으로 가는 예가 있습니다. 또 밑에를 보면은 교방의 무구춤, 그냥 수건춤 이런 어떤 춤들이 민속춤의 승무로 들어가는 예가 이제 믹스되는 부분이 있고, 교방의 무구춤이 민속춤의 기생춤으로 들어갑니다. 기생춤. 그 다음에 또 민속의 승무, 노장가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승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승무에 대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조지훈의 승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말 그대로 절에서 나와 있던 뭐라고 해야 작법 말 그대로 중이 추는 어떤 의식적인 춤인지 아니면 노장가장 그 탈놀이죠. 탈놀이. 자, 중간중간 제가 무용문화재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탈놀이를 보시면 원 텍스트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본처가 나와요. 그리고 남편이 나오고 그리고 바람이 납니다. 예를 들면 줌과 함께 바람이 난다. 그게 파기승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울리면서 그거를 유의로 풀어가는 어떤 원텍스트가 비슷한데 다 중이 나와요. 중. 노장. 그러니까는 목중, 그 다음에 옴중, 그 다음에 노승. 이 승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장가장이 따로 있어요. 노장가장이.
그러니까는 노승, 늙은 승의 어떤 부분의 어떤 탈놀이 가장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교방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교방. 그래서 교방 가요에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민속춤의 어떤 사자춤이 나오죠. 그것이 궁중으로 들어가거나 궁중의 해소무가 민속춤으로 가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년 정도 다 됐잖아요. 또는 10년 이내로 5년 이상은 다 넘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벌써 4학년이면 이때 당시에 지역의 교방은 뭘 담당을 했냐면 가무학을 담당을 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무학을 담당을 했는데 내가 행수기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방에 항상 적을 뒀어. 무슨 말이냐면은 출석 같은 걸 해요. 나연이는 몇 월 며칠 날 오고 소연이는 뭐 이렇게 예림이는 뭐 이렇게. 근데 일주일에 5일은 가야 돼. 그리고 가서 무엇을 배우냐? 노래, 춤, 그 다음에 악기를 다뤄요. 악사가 물론 있겠지만 가무학의 모든 종합예술학교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예술종합학교. 거기서 매일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트레이닝을 시켜요. 얘들아, 우리 오늘 수건춤 해볼까? 이렇게 그 장단에 맞춰서 그 음악을 표현한다는 거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용의 가치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무용하는 사람 아니면 입문하는 사람 공대가 있다. 100개든 10개의 단어를 우리한테 똑같이 주면은 우리는 똑같이 그거를 제출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시간에 제가 말하는 동작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동작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랜 연륜 하에 매일매일 연습했던 기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인인 거예요. 의사와 변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발견한다?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땐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량이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중심에 교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트레이닝이 돼 있던 예를 들면 우리가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대무용이나 발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도구를 들고 춤을 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군무를 하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연습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는 춤은 특정 장단, 특정의 어떤 클래식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구사를 하는 작품이라면 일반 동작이 아닌 작품인데 실질적으로 민속의 놀이들은 탈춤, 농악, 민중의 놀이들은 사실은 움직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장단만 넣었을 뿐이에요. 사실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북치는 거야. 근데 이때 교방에서의 전문적인 영역을 배웠던 우리 향기들이 또는 경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민중으로 들어갑니다. 탈놀이, 굿놀이 다 셋이 때 하거든.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용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고 전승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또 다음에 이제 실례를 들어서 제가 가도록 할게요. 요 부분은 패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패스하겠어요. 자, 좀 이거는 기본에 충실하라. 이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그렇다면 이제 맥락적인 큰 틀을 얘기를 제가 했다면 과연 궁중과 교방과 민속을 이렇게 정리 분류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사실 저는 춤이라는 거를요. 목적. 왜 추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추느냐, 어디서 추느냐, 어떤 춤을 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궁중과 교방과 민속입니다. 그래서 궁중은 헌정의 춤이에요. 국왕 그리고 대신 큰 어떤 신하들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춤을 추는데 1급 간기에서 추는 궁중의 춤이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교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방의 목적이라는 어떤 교습, 그렇죠? 춤을 가리켜야 되는 거, 그리고 전승하고 연희하고, 그리고 사신년 또는 이제 그 통신사라든지 연행을 하는 사신들을 위한 피로를 풀어주는 어떤 그 사신년을 갖다가 여는 곳. 그리고 민속춤이라는 거는 오늘날의 민속춤의 의미와 이 시대의 민속춤에 대한 의미는 사실 달라요. 그러나 민속무용의 그 시작점을 본다면 세시와 관련되어 있는 열린 공간에서 민중을 추는 어떤 연리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방 같은 경우는 적을 두는 것, 가나의 가무학을 교습하는 곳이고 경기와 한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 제인이 나옵니다. 제인, 제주 제자를 써서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주를 펼치는 강약적 의미로 이제 그 용어 정리가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무용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음악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음악에 대한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때 그 향당 교주가 생겨요. 그러니까 향당 교주가 그 전에 사실은 있었는데 뭐냐면 향악과 당악이 믹스되어 있는 반주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층이 생기기도 했지만 가곡 선율이 나와요. 한글 말이 들어가 있는 가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죠? 풍속화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문화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예술 문화의 어떤 정착과 민족적 자아식이 반영된 서민 예술로서의 조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18세기에 서로 간의 어떤 춤의 교섭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궁중에 대한 어떤 문화재를 잠깐 보겠어요. 궁중. 자, 초모, 아박, 향발, 무고, 강수라고 돼 있는데 조선 후기는 숙종, 영조, 정조대로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딴 거는 뭘까? 딴 거는 다 어디 갔니 얘네들? 자, 초무는 초입자, 처음 초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무 같아요. 기본무. 초입에 들어가는 춤. 그 다음에 아박은 말 그대로 악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용 종목으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학개범이라든지 정제무도 홀기에 무용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향발도 마찬가지예요. 쨍쨍. 그리고 무고입니다. 무고. 뭐야? 북춤. 근데 또 재미난 게 또 있다. 자, 무고. 무자는 춤추다. 고는 뭡니까? 북고자를 쓰죠. 그러면 읽어봐. 그걸 다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춤추는 북이야. 멋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역동적이면 춤추는 북? 자, 그 무고의 시작점을 사실은 고려로 봐요. 고려로. 고려사 악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바닷가에 북이 둥둥 떠 있대요. 둥둥 떠 있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마침 춤추는 북 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교방가요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교방가요. 지방의
교방에 대한 춤에 대한 기록은 고무라고 돼 있어요. 고무. 뭐라 얘기를 했냐면 고무는 말 그대로 국춤이야. 그쵸? 근데 모든 이름들이 춤에 대한 영역들이 뭘로? 무로 끝나죠. 보세요. 처용무, 첨수무, 항무, 무니까 응? 정형석이라는 그 교방 가요를 집필을 하셨던 그 사람이 거기에 거의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 얘기를 했냐면 지령을 내립니다. 이거 기록할 때 똑바로 쓰라고, 올바른 표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중은 실질적으로 무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면 악학개범이나 정제무도홀기를 보면은 무고라고 돼 있는데 우리 기생들의 어떤 기록들, 향기들의 기록이 돼 있는 교방가요에는 실질적으로 무고가 아닌 고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표기를 하라. 왜? 뒤에 다 무자로 잠깐은 건무, 칼을 들고 드는 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영조대를 들어갑니다. 영조대에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은 이 단어를 좋아해요. 무기. 근데 요 기자는 아니야. 기량 기자를 써서 얼마나 멋있어요. 무기.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기고 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자는 계집 기자예요. 사실은. 근데 요 기자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제주 기자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때 영조 때 보면은 이제 초모, 아박, 향박, 무고, 강수라고 있는데 강수는 뭐냐면 광자는 넓을 강자예요. 수는 소매 숫자야. 그러니까 넓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아시죠? 넓은 소매자락 춤. 이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탐나수륙도에 나오더라고. 이 강수를 이렇게 넓은 폭의 소매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이 탐나수륙도에 발견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자, 요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자,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무용문화재는 뭐냐면 처용모, 헌선도, 포구락, 연화대, 근데 이 포구락, 헌선도, 연화대, 몽금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죠.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국립국악원에서 궁중의 춤으로 쭉 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조대를 기점으로 보면은 이제 일어난 그 춤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궁중문화인데 잘못돼 있어요. 이것도 다 궁중춤이에요. 자, 궁중춤이고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순조대입니다. 순조대. 자, 근데 요렇게 지금 보시면 사실은 순조가 이런 많은 춤을 만든 게 아니에요. 효명세자입니다. 효명세자. 효명세자가 왜 이런 춤들을 많이 만들었냐면 민중의 의식, 민족성이 나왔겠죠. 중국과 교류를 하지만 우리도 춤의 어떤 창작 욕구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보십시오. 빨간 색깔. 이게 언제냐면은 고종 때예요. 19세기 말에 사자무와 항장무가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그 사자춤은 뭐예요? 뭘로 지정이 돼 있나요? 북청사자놀이, 주요 무형문화재예요. 민중에서 제인들, 남자들, 남사당패에서 연이되었던 이 사자무가 정제무도홀기라든지 그 다음에 악학개범에 19세기 전후 고종 때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북청사자놀이 있죠. 예를 들면 사자놀이가 궁중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고종 때의 국가연회에서는 이 사자춤을 춥니다. 그리고 항장무 같은 경우에는 교방에서 시작이 됐죠. 자, 그렇다면 궁중을 한번 훑어보셨어요. 자, 교방입니다. 교방 문화로 가봤더니 영조대, 헌조대, 고종대로 가면
포구랑 무구, 초용, 향발, 발도가, 아박, 무동, 연하대, 자, 차이점 발견해 보세요. 색깔 표기. 빨강과 빨강색과 노란 색깔의 추리해 보세요. 추리. 음? 색깔이 왜 다를까? 여러분, 빨강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교방의 어떤 그 교방 읍지라든지 그런 어떤 연행록에서 교방, 지방의 평안남도의 교방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빨간 색깔의 궁중춤이 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가라든지 사자문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춤이었습니다. 발도가라는 거는 뭐냐면 선유락이에요. 선유락.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가면은 평안북도 교방을 보면은 입춘, 무고, 포구락, 헌선도, 항장무, 승모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궁중의 춤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경상도 19세기 고종대를 기점으로 보면은 엄청나죠. 근데 여기는 표기를 뭐로 돼 있다? 곰으로 돼 있다. 교방 가요에서는. 되게 이게 이 영역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춤의 어떤 유통을 아주 활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은 그 전에 그 선행 연구들은 이렇게 궁중과 교방에 대한 어떤 그 서로의 어떤 유입과 유통과 그런 어떤 그 유통망을 갖다가 조명을 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걸 제안하고 싶었어요. 기층 문화로서의 어떤 민속춤. 굉장히 우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면 새식기를 제가 이제 다 읽어봤어요. 요즘에는 그게 또 한글로 나와 있는 것도 보고 거기서 춤의 자락을 찾는 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국문학자 어떤 교수님이 넌 참 어이없다라고 얘기해. 그게 과연 찾아질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새식기를 봤더니 해소무가 나옵니다. 해소무. 이게 뭐냐면 길쌈놀이예요. 길쌈놀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반을 나눠요. 이렇게 반을 나눠. 그리고 A 언니, B 언니 팀이야. 그리고 매돌 며칠 15일을 줍니다. 그리고 길쌈을 해요. 그거 뭐죠? 이거 길쌈놀이. 길쌈 하고 만나요. 만났는데 진 팀이 이기 팀을 위해서 감호학을 해요. 해소하면서 부녀자들이 얼마나 힘든 노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해소무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처용가무가 나와. 그 다음에 건무지이, 어무상심, 도파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다면 부녀자들의 노동무가 분명히 존재를 했고 이것이 오늘날에 시도무용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나 아니면 또는 주요 무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길쌈놀이의 유래입니다. 자인 단오제라는 게 있어요. 자인 단오제. 여기는 제시를 안 했지만 여원무가 나와요. 여원무. 그게 뭐냐면 여자 원, 둥근 원, 무, 춤. 여자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춤을 춘다. 그럼 오늘 그게 뭐야? 그렇죠. 강강수월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춤의 어떤 부분은 하나였지만 가지를 쳐지면서 이게 엄청난 어떤 유형의 어떤 춤들을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서 정조 때의 또 새식기를 봅니다. 정조 때의 새식기를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판무, 널찍한 판을 하고 서로 상대방이 뛰어. 근데 그게 마침 춤처럼 보였대. 뭐예요? 널뛰기. 재밌죠? 나만 재밌나?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녀자들의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들이 다 사실은 시도무용문화재에 지금 다 들어갔어요. 자, 벚꽃춤. 제가 언젠가는 꼭 논문을 쓰고 싶은 벚꽃춤이 나옵니다.
북고자를 쓰는 거예요. 법. 뒤에 고자, 법, 고자 해서 그 스님들이 추는 춤을 복고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용의 날의 행사가 들어가요. 백종일 자,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기록을 보고 우리는 시기를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을 해야 하는데 처용무는 사실 고려 때부터 쭉 내려온 궁중의 춤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려와 조선 후기 세시기를 봤더니 처용가무가 있어요. 처용가무. 그리고 여기서 처용의 날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궁중에서 오방색을 입은 이게 처용무, 그쵸? 저도 처용무 옛날에 김창훈 쌤한테 배웠는데 궁중의 기록을 기점으로 본다면 처용무는 궁중에서 치러졌던 춤이 맞는데 여기 지금 17세기와 18세기에 가보니 민중에서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처용가무라고 나와요. 처용, 그 다음에 노래 가짜, 무용무자. 그리고 여기서는 처용이라는 것만 나와요. 처용만. 근데 얘가 뭐냐면 이거는 처용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처용은 뭐냐면 집에다가 집에다가 볏짚 있죠. 다가 동전을 넣어서 그거를 애군을 없애는 어떤 그걸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버려요, 거리에. 그런 어떤 의미의 처용이라는 거죠.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 말했던 처용, 뭐 오늘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를 들어가 보면 처용무는 궁중춤이에요. 왜? 고려 때 나와 있는 기점으로 그 기록이 나왔는데 민중에서는 이 처용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 둘의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 우리 현대랑 발레하는 우리 학생분들도 그 초용무 보셨죠? 보셨어요? 보셨어? 이 초용과 그게 뭐예요? 이 팥죽 색깔의 큰 가면을 쓰고 사람이지 않는 느낌의 어떤 괴물의 어떤 느낌이 거잖아. 예쁜 건 아니잖아, 걔가. 사랑스러워서 껴안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두려움의 어떤 역할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애가 이만한 팥죽 색깔의 그걸 했다고. 팥은 뭐냐면 애군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거나 뭔가 제사를 지낼 때 팥떡을 쓰는 이유는 그거야. 자줏빛이에요, 자줏빛. 그것이 어떤 잡기, 그런 어떤 엽기를 없애는 벽사, 귀신을 쫓는 상징의 색깔인 거예요. 근데 처용이라는 게 궁중에서 오방으로 오색깔의 어떤 입은 사람들이 이만한 팥죽색 가면을 쓰고 복숭아도 뭐죠? 벽사의 그거예요. 왜냐면 그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막는 어떤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의미란 말이야. 얘네들이 쳤어. 그걸 고려 때 왔는데 민간에도 보니 세시 때 특정한 날에 볏집에다 동전을 넣어서 그 애군을 없애고 남한테 준다 또는 버린다라는 의미로 그 행위를 했다. 그럼 그 둘의 공통된 의미적 그게 뭐야? 상규 뭡니까? 왜 했을까 그 두 개를? 그렇지. 사람은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지혜 뭘까요? 그 둘의 공통점. 그 둘의 공통된 키워드가 뭘까? 벽사예요. 시키면 애들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내가 다 답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어깨를 막 펴. 벽사입니다. 벽사. 그 둘의 부분은 형상과 춤의 내용은 틀리지만 의미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벽사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조가 나옵니다. 순조에도 마찬가지예요. 백중놀이, 타추이, 해소무, 날의 영사, 백종과 백중놀이가 믹스됩니다. 굉장히 재미난 영상이 현상이 나오는데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까지 설명하고 이제 그럼 어떤 지금 세시기로만 봤어요. 기층 문화를. 그쵸? 자, 그림으로 보면은 지난번이랑 많이 중복되는데 아까 복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모습이 뭐예요? 오늘날의 뭐와 비슷합니까? 신윤복은 풍속가의 대가죠. 그쵸? 그러면 아녀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음담 패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중이랑 바람나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탈놀이도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부녀자들이 사실은 정조 때 기점으로 사실은 억불 정책을 펴요. 불교를 갖다가 탄압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유일한 아낙네들이 우리가 기층 문화이다 보니까 공을 막 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어머니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공을 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그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씩 나이 드셔서 다 모든 부분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교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거를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아낙넥들이 절로 가요. 절로 가는데 중은 사실은 욕망에 억제되어 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둘에 대한 스캔들에 대한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녀의 문제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잡지의 어떤 한 장면, 여러분 그 풍속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좀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신윤복과 김윤복을 풍속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좀 사실 다른 관점이거든. 김윤복과 신윤복은 풍속화다. 자, 풍속화라고 했을 때 민중의 삶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건 민속화지. 그러면 왜 풍속화라고 했을까? 풍자는요, 사실은 상류층의 어떤 그 흐름, 그 상류층의 문화적 흐름, 예술적 흐름을 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풍류가잖아. 그래서 선비들,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풍류를 즐기는 거야. 밥 메고, 길쌈 메고, 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뭐 때마다 철마다 얼마나 일이 많아요. 노동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돈을 척척 내고 그 풍류를 즐긴다. 풍자는, 이게 앞에 그게 풍자는 뭐냐면 서민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상층 양반의 어떤 놀이의 어떤 흐름, 놀이의 어떤 문화를 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속은 뭐냐? 민속, 우리 민중 속자. 그러니까 그 우리 민중에 파고 들어가 있는 속자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 둘이 만나서 풍속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신윤복과 김윤복은, 아니 저기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양반과 일반인들이 어쨌든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나온 거,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경동잡지 나병 만흥인데 이게 지금 대물을 보는데 얘 농사 짓는 농부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민중과 기득권층의 상층의 어떤 문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거를 풍속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다. 저기 미술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강북에 있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미술관, 내가 뭐랬죠 그때? 간송. 간송 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윤복에. 자, 민중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는 중들이 건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기들의 어떤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갑자기 스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 막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시주한다든지 아니면은 쌀을 받아간다든지. 나는 절에 대한 어떤 운영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쌀이에요, 쌀.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뭐 쌀을 하나를 주면은 스님이 뭐 덕담을 해주고 가고. 그게 제 때만 해도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 이 시작은 뭐냐면 중들이 그 이제 보따리 같은 거 하나 딱 메고 내려옵니다. 민중의 삶으로 내려와서 각각 돌아다니면서 쌀을 얻는데 그냥 얻으면 안 되니까 음악을 틀고 노래를 하고 어떤 예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전문 단체가 생깁니다. 그게 국중패예요. 국중패. 그리고 건립패. 그게 좀 더 전문화돼서 남사당패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제목이 국중패예요. 누가? 기산이 기란 그 기산 풍속도에 이 국중패들의 그린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이게? 얘만 봐봐. 얘만 봐봐. 얘만 봐라. 이거랑 이게 뭐야 이러면 오늘날에 20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긴 장삼자락 꽃가래 쫙쫙 뻗어서 그리고 하고 이거 당삼 벗고 장삼이란다 이거 약간 긴 그거 벗고 북 두드리고 우리의 전통 예술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담론적인 어떤 부분들 그 책에 나오는 교과서적으로 뭐뭐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자,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부분은 요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왜냐면 그림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궁중의 학연화 대합 설무예요. 정제부 놀기. 그다음에 이게 교방가요의 항무예요. 이게 항장무입니다. 항장무. 교방가요의 항장무. 이것이 어떻게? 궁중의 항장무예요. 자, 이 타이틀이 뭐냐면 궁중과 교방에서 있잖아. 경기들이 내 춤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향기들이 배워. 내려가. 그리고 또 향기들이 야 우리 교방에는 되게 여러 가지 춤이 있어. 내가 좀 춤 보여줄게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춤의 유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달라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이 뭐냐? 학연화 대합 설무. 학연화 대합 설무는 주요 무형문화재예요. 학연화 대합 설무는 학과 연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화대 설무예요. 그러니까 학과 연화라는 게 뭐예요? 연꽃이죠, 연꽃. 자, 연꽃. 근데 여기서는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됐어. 이거는 궁중의 학연화 대합 설무가 지정됐던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교방가요의 항무예요. 경상도권에. 그러면 달라요. 근데 요 타이틀이 뭐냐면 궁중과 교방이 믹스했다. 자, 그다음에 요 교방가요의 항장무입니다. 근데 항장무는 실질적으로 유방에 대한 항우와 유방에 대한 중국의 고사예요. 고사. 그 텍스트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평안도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려와요.
경상도로. 그래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항장무, 초평양 홍문연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너무 이것이 그게 요소가 극적이고 재미있고 이래서 어떻게 궁중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궁중 기록에 항장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항장무는 오늘날에 사실은 그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 복원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복원을 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벌써 여기서만 한장문 아직 그 대상이 아니라면은 원래 항모라는 것이 하나였는데 오늘날의 무형문화재는 몇 개로 증가된 겁니까? 그럼 2개로 바뀌었죠. 그 수가 어떻다?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춤의 어떤 형상과 모습이 다릅니다. 학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만들었어요. 어설프. 그래서 항모가 밑에는 학인데 위는 사람의 그 상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춤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상체의 움직임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하나의 항모로 시작을 했다가 2가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어떤 춤의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니? 우리 5분만 쉴까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5분 쉬었다 다시 시작할게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이제 화장실을 가고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민속무용 또는 궁중무용 그리고 더 그걸 아우르는 무형문화재를 갖다가 이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놓치지 말아야 하는. 왜 운서유 앞으로 가세요. 안 나와 거기까지는. 자, 그러면 계속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궁중과 교방에 대한 어떤 그 2가지 어떤 유통을 봤다면 2번째는 교방과 민속춤이에요. 교방과 민속춤. 자, 요 그림은 사실은 김홍도가 그렸다고는 합니다. 평양감사도. 근데 이게 진짜 과연 김홍도가 그렸을까? 그거는 잘 정확하지는 않는데 김홍도가 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 여기에 있는 그 기생들이 사실은 도구를 들고 춤을 춥니다. 도구를 들고 춤을 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조금 보시면 민중의 그 기생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춤을 배운 무용수들이 민중의 삶으로 빠져나오는데 왜 그러냐? 왜 과연 그러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아까 그 대전별감이라고 있었어요. 서울권에 있는 무용수들 또는 경기들을 관리하는 대전별감이 있는데 이 대전별감이 뭐냐면 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연행되는 모든 행사들을 본인이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 무용수, 그 음악하시는 분들을 본인이 다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PD 말고 연예인들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근데 매니저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어떤 관리를 했다면 교방과 민속춤이라고 했을 때 지방에는 누가 있냐?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호장이 있어요. 호장.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춘향전에서 이제 누구죠? 그 어사또인가요? 사또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연양을 막 펼쳐요. 그렇죠? 그럴 때 앵앵거리면서 나오는 옆에 있는 사람이 호장 또는 이방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지역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연극이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쫙 세워요. 그날 최고였던 예능인들을. 그리고 연희를 하고 음식을 베풀고 똑같이 지방의 행사를 주도하고 정리하고 보고합니다. 그게 호장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18, 19세기에 뭘 하냐면 국가 나라 정책도 있지만 민중에서 일어나는 새시기의 어떤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마을고사, 동제, 그다음에 군놀이, 그다음에 뭐 입춘굿, 탈놀이, 이때 모든 제인들이 다 모여요. 춤추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굿하는 여자, 그다음에 재주가 많은 제인들이 다 모여서 한번 놀아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한번 노는데 이때 이장, 호장들이 거기에 있는 무용하는 어떤 그 향기들을 거의 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료가 뭐냐면 자인 팔강대 놀이, 그다음에 입춘굿 탈놀이에 탈놀이 가장에 뭐가 있냐면 기생의 춤이 들어가요. 기생의 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그 마을 행사, 세시 행사에 그 춤을 추었던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인, 무인들 춤추는 거가 우리와 춤추는 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강신, 어떤 신발, 신의 어떤 영역으로 춤을 추거나 또는 그냥 뭐 이렇게 어깨춤, 덩실덩실 추는 춤이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도기에 의해서 행수 기생에 의해서 답습되었던 유명한 악사들을 불러서 배웠던 그 향기들이랑은 달랐다라는 거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거지. 그런 아마추어의 탈놀이, 동제, 뭐 농악 이런 어떤 부분에서 특히 탈놀이 같은 경우에 기생의 춤이 전문적인 춤이 투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무엇? 입춘굿 탈놀이. 그거는 지금 무용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인 단오굿이 그 좋은 예입니다. 자인 단오굿은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다. 무용문화재로.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우리의 전문가적인 어떤 향기들이 민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춤을 유입한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민중의 춤의 문화가 들어간 케이스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 춤 분석 정말 들어가야 되는 승무입니다. 승무를 보시면 여기서 있는 국중패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에서 나왔던 권리회복적으로 점점 발전되는 어떤 예술 종합체의 어떤 모습에서 기생들이 이렇게 같이 민중의 어떤 삶에서 같이 혼합되고 탈놀이라든지 어울려서 놀면서 이거를 교방의 문화로 갖고 옵니다. 자, 이게 교방가요의 승무입니다. 승무. 근데 승무를 이 내용어를 이렇게 다 보잖아요.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탈놀이에요. 탈놀이.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요 복장을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실제로 찍은 사진을 갖고 올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승무를 보면은 얘가 노승이에요. 노승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데 요 복장이라든지 띠가 오늘날의 홀춤 단독의 승무와 거의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스토리와 요거의 어떤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열린 마당에서 이루어져 있는 각시노름이에요. 각시노름.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중 나오죠. 빨간 색깔 치마에 여자 있죠. 뒤에 이제 중들 나와 있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실질적으로는 유사해요, 안 해요? 유사하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 승무는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승무원 보잖아.
오늘날의 이회방 선생님, 정재만 선생님 또는 한영순 유를 춤추신 이해주 교수님의 어떤 이 무대 위의 승무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변천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이해로 이 무용문화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승무와 그 다음에 나오는 탈로리에서의 어떤 춤의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아, 이거는 단독의 오늘날의 무용 종목이고, 그러면 여기는 탈로리 가장 안에 승무가 이건 왜 들어갔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인들에 의한 어떤 춤의 어떤 저변 확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자, 요것도 김홍도의 평양감사도입니다. 이것도 무용문화재입니다. 이것도 그 문화재인데,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서 사자가 나오죠, 사자. 사자 보이나요?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사자가. 두 마리가 보여요? 프린트 된 것 사자 두 마리 보이죠?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 황금색과 안에 들어가 있는 청색의 사자가 보이는데, 자, 여러분, 참 단순한 질문인데, 사자 탈이, 이게 얘가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서요. 부청 사자 놀이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한 2m가 넘어요. 훌쩍 넘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 3m 되는 것 같아.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청사자놀이 이제 춤 분석 물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막 춤을 막 추다가 갑자기 애가 멍 이렇으면은 사실 그 안에 어른 둘이 들어가. 어른 둘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섰을 때는 이 남자 위에 남자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인 것 같아. 이거 여자가 할 수 있을까? 탈이 거짓말 아니라 사자 탈이 이만해요. 그걸 돌린다고 생각해 봐봐. 근데 그 사자 탈 소재가 굉장히 무거워요. 나붓기는 종이가 아니야. 무게가 있는, 되게 질량감이 있는 그 어떻게 마대 아시죠? 마대. 바닥 닦는. 그 느낌이 엄청 길어, 또 이게 털이 막. 근데 그걸로 쓰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의 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도저히, 아니, 우리가 뭐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힘의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남자와 여자들은 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규가 저를 미는 거와 내가 상규를 미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북청사자놀이, 사실 사자놀이가 굉장히 빨라요. 따다다다다다, 그 왜 우리 그 중국 음악처럼 그렇게 막 치는 어떤 종소리가 나오고, 그 장단을 맞추려면은 여자가 할 수 있을까? 못 부러질 것 같아.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이 북청사자놀이는 저는 실질적으로 남자들의 어떤 제인들의 춤이다. 근데 이것이 워낙 기발하고 극적이고 그 사자 노는 놀이가 굉장히 우수해서 이것이 어디로?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교방의 사자무가 궁중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해소를, 길쌈놀이에 대한 해소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명부라는 어떤 그 국가 안에서의 부녀자들의 조직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나오는 사실은 해소무가 이렇게 전이되어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어떤 사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로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그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세 개의 서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춤에 대한 영역들이 오늘날을 기점으로 본다면,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을 기점으로 본다면, 궁중의 학연화 대우, 학무라는 춤을 췄던 학연화 대합설무와 울산의 학춤은 다른 겁니다. 물론 똑같은 소재, 학이라는 어떤 상징적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춤으로 했다는 학춤에 대한 거는 맞지만, 그것이 오늘날에 왔을 때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교방의 승무와
그렇죠? 교방의 승무와 민속춤에 말하는 승무는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 서클을 하면서 우리 춤의 수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됐냐,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속춤을 내가 받아들였어. 예를 들면 탈놀이 가장의 어떤 민속춤을, 근데 우수한 전문적인 어떤 예능을 답습한 이 향기라는 사람이 그거를 교방춤으로서의 어떤 승모로 만든다면, 또는 또 민중에 의한 어떤 홀춤 형식의 춤을 만들었을 때에 뭐가 들어가냐면 무작이 들어가요. 무작. 자신들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창작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술 발전에 엄청난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그 민속 무용 또는 그런 어떤 문화재를 이해를 한 데는 뭐냐면, 이러한 궁중과 교방과 민속의 삼축이 형성이 되어서 그 많은 그 전통 예술을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그 예술 본연의 창작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민중의 어떤 문화의 수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것, 이 민족 예술에 대한 어떤 정신의 어떤 가속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그 무용 문화재를, 전통 예술이죠. 전통 예술, 전통 무용 문화재, 무용의 단독, 승무, 살풀이, 예를 들면 뭐 초용무, 그다음에 학연화, 대합, 설무, 건무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복합적 요소인 탈놀이라든지 노각이라든지 굿놀이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의 어떤 춤의 영역을 만들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 것 같아요? 교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교방이라는 그 창작소에서 그거를 본인의 어떤 스타일, 본인의 문화권에 맞는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적인 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기이자 향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늘날의 무용 문화재가 있게끔 한 전통 예술의 창작소는 교방이고, 그 안에서 무작을 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 오늘날의 간기, 그냥 일반적인 기생이 아니야. 간기. 간에 적을 둔, 내 기록을 둔, 그러니까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용 문화재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궁중으로만 치우쳤다면 학연화, 대합설무, 초용무, 의계 중심의 아주 그 어떤 그 스탠다드한 어떤 춤의 몇 가지만 남아 있었겠죠. 그렇죠? 민중의 춤만 있었다면은 없어졌어요. 자, 제가 이제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를 다 필드웍을 가면 거기 보유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제사를 올리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 굿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막 과일도 닦아야 되지, 뭐 술도 이렇게 올려야지, 막 그런 거를 이제 재단을 준비를 제가 막 도와요. 뭐를 하나라도 힌트를 얻으려면. 그래서 제가 춤사위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럼 이제 얘가 좀 그래도 공부를 아니면 마음이 있는 애구나 해서 이거는 금윤지 선생님, 이건 뭐 너풀이 장단이에요 이러고, 막 이거는 바람막이에요 이래요. 바람막이 춤이고 이거는 너풀이 춤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이제 내 입장에서는, 무용을 전공한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예종이라든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연희과가 있어요. 전통예술학과. 거기서는 악사를 제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비. 사면육각을 유지해요. 참 신기해요. 아직도 굿놀이와 탈놀이의 사면육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악사들은
이미 대학교 1, 2학년 때 본인들한테 전승을 하려고 내려왔대요. 한예종과 중앙대학교 다니는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주요 무형문화재로 장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들은 조금 있다가 전수 조교가 되겠죠. 굉장히 빠른 거야. 굉장히 빠른 거야. 근데 춤은 본인이 춰도 이건 일반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더 많았을 거야. 분명히 많았을 거야. 근데 그 춤을 전문적으로 답습했던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그 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명맥을 유지하시. 근데 좀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또 경상도권에서는 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야루라든지 오광대라든지 탈놀이에 보면은 춤의 요소가 굉장히 많고, 전라도 쪽에는 소리 요소가 많아요. 근데 경상도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춤의 전문 예능인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비유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그 율동을 가리키잖아요. 율동. 그리고 운동회 때는 부채춤을 가리키는데, 부채춤을 과연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리킬 수 있을까요? 발레 그냥 기본 동작으로 애들 서 있는 것조차도 일반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 곳곳에 우리의 그 전문가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전통 예술은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자를 조금 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기, 기자가 기생기자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방, 그다음에 그 교방에서 춤을 추는 여자를 음지의 요소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양의 요소로 볼 수는 없지만, 나는 그건 나는 개인 사랑인 것 같아. 뭔지 알아요? 그 스캔들은 사생활이야, 프라이버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는 가지치고 예술사로 본다면, 무형문화재사로 본다면, 적을 둔 그 공무원급의 춤추는 여자들은 단순히 춤을 추는 여자 계집이 아니라, 춤을 추는 좀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 기의 기자를 서서 정말 춤을 추는 전공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을 하는, 창작을 하는. 그러면 강기는 그렇고, 교방이라는 요소는 뭐냐면 무작,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용을 만들었던 창작소라는 거지. 이러한 강기와 교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형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여기 PPT 잠깐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 굉장히 복잡하죠. 내가 봐도 복잡해. 자, 어쨌든 궁중무용은 기록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춤 분석을 할 때, 무형문화재 춤 분석을 할 때 민중의 것과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혼돈될 게 지금 없어요. 이제 없는데 요 부분을 본다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냐면 요 부분부터 다룰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전문 예능 단독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승무, 그다음에 태평무, 그다음에 승정무, 이게 무형문화재입니다. 자, 전문 예능으로서의 교방 계열이라든지 제인 계열, 무속 계열로 봤을 때 이러한 거는 어떤 전문 예능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정말 춤을 추는 전공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그 춤이 예술 작품으로 나왔던 거를 먼저 춤의 분석을 들어가고, 이러한 무기들, 이런 어떤 강기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궁중과 민중으로 투입되면서 나왔던 농악, 세시, 사찰, 무속, 가면으로 나눴습니다. 그 여러분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탈놀이 안에서의 무용, 농악 안에서의 무용, 놀이 안에서의 무용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 부분은 조금 그 좀 더 제가 좀 더 이 계통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하지만 그 공산국가일수록 그거 아시죠? 이렇게 체제국 그 공산주의일수록 이 체제 분류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춤은 실질적으로 그 저도 그 논문 쓸 때 그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뭐냐면 종합적인 현장 예술이에요. 종합적인 현장 예술. 그게 뭐냐면 춤으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춤으로 10분, 20분을 끌고 가는 작품이 없어요. 장단 나오죠. 또는 굴림 나오죠. 또는 가사 나오죠. 종합예술체예요. 그렇다면 이 춤들을 이렇게 김윤 씨가 방금 이렇게 했던 10시 50분에 이렇게 했던 거는 다시 11시에 했던 이거와 다른 거야.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종적이 없어요. 종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어떻게 막연하고 그다음에 정리의 어떤 방법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체계화를 해야 되는 방법들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춤, 우리의 전통춤을 이해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화하지 않고 정립하지 않고 체계화하지 않으면 어떤 게 일어나냐. 이렇게 현장적인 어떤 그 종합적인 현장 예술이 정리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관점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없어집니다. 오늘날의 동해안 별신구처럼 없어요. 사실 이거 춤 분석이라고 하는데 난 사실 별신구 춤 분석할 게 사실 없거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인으로서 무용이라는 어떤 전공자적인 어떤 프라이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테크닉들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어떤 그 다른 예술과 접목될 때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는 자기 스스로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다음 시간에 그 승무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는 그래서 지정 보고서를 제가 갖고 올 거예요. 프린트를 해서 지정 보고서를 보고 이제 그때는 지정 보고서를 보고 이회방 선생님이 사실 보유자가 됐던 그 종목 지정되면서 보유자 같이 지정이 됩니다. 이회방 선생님이 그때 당시 1970년대로 제가 지금 대략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막 지정됐을 때와 오늘날 이회방 선생님이 추는 춤의 어떤 전승의 변천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승무의 변천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승이 과연 무엇인가? 무용문화재의 춤에 대한 요소들을 얼만큼 변형이 되어 있고 이걸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느냐 그 부분까지는 좀 사실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1970년도에 이회방 선생님이 췄던 그 승무와 2013년도에 이회방 선생님이 춘 승무를 어떤 관점, 어떤 준거로 같은 춤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같은 승무로 보는 게 맞느냐. 사실 그 부분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무용문화재에 죄송해요. 관리자로 가거나 행정가로 간다면 그 준거를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된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일, 기본적인 춤사위, 그리고 그 사람의 예술적인 정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 좀 수업이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